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갖고 온 책은 제목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리사 펠드먼 베럿 지음, 변지영 옮김, 정재승 감수, 더 퀘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뇌과학에 관련된 궁금한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름 붙이고 경계에 지어놓은 도시나 마을에서 살고 있다. 주소에는 사람들이 만든 문자와 기호들이 들어간다. 이 책을 포함하여 모든 책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만들어진 상징을 사용한다. 당신은 돈이라고 불리는 종이나 금속,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책이나 다른 물건들을 살 수 있다. 돈 역시 완전히 만들어낸 것이다. 때때로 돈은 컴퓨터 서버 간의 케이블을 따라 흐르거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기파처럼 공중을 이동한다. 심지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에 남들보다 먼저 탑승할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시중 들게 하는 특권 같은 것 말이다. 당신은 날마다 이 만들어진 세상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여한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진짜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당신의 이름만큼이나 진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뇌 속에만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다. 당신이 지금 미국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들어서는 중인지, 저 드넓은 바다에서 조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 궤도의 한 부분을 1월이라고 부를지 등을 결정하는 일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다. 사회적 실제다. 바위와 나무, 사막과 바다가 있는 지구 자체는 물리적 현실이다. 사회적 현실이란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 집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표면의 어느 한 덩어리가 국가라는 것에 동의하고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여왕처럼 지도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사람들이 그저 마음을 바꾸기만 해도 사회적 현실은 순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1776년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사라지면서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적 현실의 세계도 매우 심각하다. 중동에서는 토지의 한 구획이 이스라엘인지 팔레스타인인지를 놓고 동의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가 사회적 현실의 사실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사회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의 경계에는 구멍이 많아서 서로 넘나든다.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 와인은 더 좋은 맛을 낸다. 친환경 라벨이 붙은 커피는 라벨이 없는 똑같은 커피보다 더 좋은 맛을 낸다. 사회적 현실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뇌의 예측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버린다. 우리는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으므로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다른 동물의 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달시켰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뇌가 5가지 C라고 부르는 능력 세트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바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모방, 카핑, 협력, 코퍼레이션, 그리고 압축, 컴프레션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술과 음악을 만들게 해주는 바로 그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는 흙바닥에 선을 긋고 그것을 한 나라의 국경이라고 부른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현실, 즉 국가들을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토지 영역에 시민권이나 이민같이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부과한다. 다음번에 세관을 통과할 때 또는 한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 들어갈 때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라. 경계들은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국가와 국경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뇌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뇌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개 언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기름 좀 넣어야겠다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내 몸이 아니라 자동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곧 주유소로 운전해 가서 차에서 내린 다음 카드를 건네어 결제하는 등등의 일을 할 거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뇌가 이러한 특징들을 떠올리고 당신의 뇌도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엄밀히 말하면 작은 규모의 사회적 현실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차와 내 차가 교차로에서 만났고 내가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면 당신도 내 손의 움직임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도 나처럼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확장되고 지속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상징보다는 언어가 더 효율적이다. 말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 나라의 교통 법규를 가르쳐서 수립하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셋째,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위한 법과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를 확실히 모방함으로써 배워나가는 뇌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린 뇌들을 세상과 연결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규범들을 가르친다. 신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참들이 살아남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사람이 살기 힘든 오지로 모험을 떠났다가 그중 다수가 죽은 1800년대 탐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들 중 살아남은 탐험가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었다.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낯선 기후에서 생존하기 위한 온갖 비결을 가르쳤다. 모든 사람이 모방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넷째, 광대한 지리적 규모로 협력하는 뇌가 필요하다. 콩 통조림 한 캔을 꺼내기 위해 주방 찬장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가장 평범한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그 콩을 심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을 만들 금속을 채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은 다른 사람들이 발명해낸 기술과 도구들을 사용해 누군가가 나무와 못, 벽돌로 힘들여 지은 상점으로 콩을 운반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만든 돈으로 당신은 통조림을 결제하고 사왔다. 공유된 사회적 현실 덕분에 이 사람들 수천 명이 제때 제곳에 있을 수 있고 그리하여 당신은 콩 통조림으로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5가지 시 중 4개인 창의성, 의사소통, 모방, 협력은 우리 종에게 크고 복잡한 뇌를 부여한 유전적 변화들과 함께 발달했다. 하지만 커다란 뇌와 높은 복잡성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현실을 만들고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5번째 시에 해당하는 압축이 필요하다. 압축이란 다른 동물의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복잡한 능력이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압축에 관해
설명해 보겠다. 당신이 증인을 신문해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라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증인 20명을 모두 신문할 때까지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계속된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일부 유사점이 있다. 누가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일어났는지는 동일하다. 이야기들에는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또는 도주 차량이 무슨 색이었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신은 나중에 경찰서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이 이야기 모음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줄여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요약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당신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신경세포 형사가 있어서 다양한 속도로 일제히 발화하는 무수한 작은 신경세포들, 즉 증인들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한다. 큰 신경세포는 작은 신경세포들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를 나타내지 않는다. 중복되는 것을 줄임으로써 그것들을 요약, 달리 말하면 압축한다. 압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커다란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에게 압축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 압축 프로세스는 뇌 곳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일어난다. 대뇌 피질에서 압축은 눈, 귀, 그리고 다른 감각 기관으로부터 감각 데이터를 나르는 작은 신경세포들에서 시작된다. 이 데이터 중 어떤 것들은 이미 뇌가 예측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새로울 수 있다. 새로운 감각 데이터는 작은 신경세포들에 의해 크고 잘 연결된 신경세포들로 옮겨져 압축되어 요약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은 더 크고 더 잘 연결된 신경세포로 전달되어 다시 압축된 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욱 고도로 연결된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이 프로세스는 배선이 빽빽하게 들어찬 뇌 앞부분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곳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가장 일반화되고 가장 압축된 요약을 생성해낸다. 좋다. 우리 두뇌는 요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커다랗고 뚱뚱하게 압축된 요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자. 네, 여기까지 제가 읽고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는 여러분이 잘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제가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뇌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 아주 흥미롭게 유익하게 읽으신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